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잘 모른다는 구분 누굴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분을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밝혔던 소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퇴 이후에 정치 입문할 계획 있으십니까? 이렇게 소회를 밝히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껑충 뛰자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윤 전 총장을 견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우선은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그분을 잘 모릅니다. 검찰총장 임명장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것, 그것이 제가 그분을 접촉한 전부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는데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대표가 같은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국무총리로 계시면서 대통령과 한 호흡을 맞춘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추미애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도 이낙연 대표인데 자 이제 와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굉장히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총리 시절에 한 번 만난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다.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라는 게 있겠지만 또 하나는 국민 역시 윤 전 총장을 잘 모른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굉장히 여론의 중심에 섰던 이유는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의 지속적인 공격, 거기에 대한 본인의 방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건데 실제 윤 전 총장의 개인의 어젠다는 뭔지, 그럼 개인이 끌고 갈 이슈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는 거죠. 물론 지금 마지막 사퇴를 하면서 이제 상식과 정의를 얘기했고 법치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이제 여러 얘기를 이전에 했었지만 사실 그것들이 어떤 정책으로 표출되는 건지 아직 사실 국민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은 이제 나는 잘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어젠다로 어떤 이슈로 정치권에 등장할지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본인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얘기했던 건 사실 LH 사태 같은 기존에 있는 이슈에 본인이 발언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이슈, 자신의 비전, 자신의 지향점 문제에 대해서 공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처음 정치권, 정치 무대에 서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저 발언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 매우 흥미롭게 들었는데 혹시 이런 뜻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 청와대에서 임명한 거다. 그러니까 임명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손절, 청와대와의 선긋기 이런 건 없어요? 실제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추천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예. 사실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진짜 서울중앙지검장 발탁할 때도 파격,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다시 한번 파격. 파격적 인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인사권을 가지고 제청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손절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경쟁 상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 시리즈가 있죠.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기본 시리즈로 자신의 정책 어젠다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는 지금 신복지 구상을 계속 밝히고 있죠. 어제도 돌봄 국가 책임제 이렇게 해서 또 본인의 복지 구상을 밝혀서 어떤 복지로 본인의 아젠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윤 전 총장은 그게 아직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땐 잘 모른다는 거는
앞으로 나도 윤 전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롭군요. 어쨌든 견제는 견제예요. 그런가 하면 여권의 또 한 명의 강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이 지지율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게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뭐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태 정치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총장을 좀 평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대의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정혁진 변호사,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다. 이 말은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안 불 때도 있으니까 윤 전 총장의 지금 본인보다 높게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있었잖아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그 바람 같은 거다 언제 꺼질지 모른다. 라는 약간 평가절하입니까? 오히려 바람보다 안개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안개. 제가 봤을 때,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저도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하지만은 두 분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 그 다음에 지지율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은 내가 모르겠다. 법조인, 검사,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은 지금 정치인으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지 못할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다 하냐면은 제 생각에는 윤 총장이 퇴임사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정신, 법치주의, 상식, 정의가 무너졌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총리하고 여당 대표할 때,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여당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사이면서 경기지사 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식으로 그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듣기가 굉장히 불편했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지지율까지 이낙연 대표보다 거의 2배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딱 났으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바람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행보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